자, 지금 시간이 2022년 9월 25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예, 한건선님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내렸죠. 네, 미국 증시가 내렸는데 내리다가 말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야간 선물 끝날 때까지는 신나게 내렸는데 야간 선물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감아 올려서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여러가지. 한 가지 이야기 말고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님 안녕하세요. 자, 제일 먼저 코스피 200 지수요. 코스피 200 지수. 자, 야간 선물. 예, 바리스타님 안녕하세요. 에베네셀님 안녕하세요. 아,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죠? 예. 7월달만 해도 매주 방송할 때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9월 말 되니까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예, 화팅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제 고버스 다 수익 전환하셨을 거고. 아, 예, 키스님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건지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일단 5.65% 빼볼게요. 5.65%. 네, 5.65%를 먼저 빼볼게요. 어쩔 수 없어요. 야간 선물이 그렇게 끝났으니까. 예, 고버스 나라님 안녕하세요. 자, 한국 증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도 볼게요. 오늘은 제가 환율은 좀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1280원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65를 빼면 여기는 199, 여기는 2입니다. 292.19. 이미 전문가가 그죠? 환율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대고 뭐 환율을 언급하는 거는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을 살짝 보긴 볼 건데 그렇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1280원 갈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차트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고 보셔야 이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근데 이 차트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를 모르면 계속 괴로운 거죠.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종가 상승,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가랑 저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 심리도로만 보면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예? 예, 이상희님 안녕하세요.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바뀌었다고. 기존에는 하락해 오다가 갑자기, 예, 초이님 반갑습니다. 상승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거 봐라,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예, 하락하죠. 예?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하락한다고요. 다음 달이 되면 상승 구조에서 하락 구조로 다시 바뀐다고요. 자,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라면 다음 달에 내릴 거라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의 흐름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면 10월 달은 반드시 내려야 된다고요. 10월 달은 반드시 내려야 된다. 그래야 상승이 하락 구조로 바뀝니다. 왜? 여기 1구간이거든요. 그쵸? 자, 10월 달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1구간이 없어요. 다 0구간입니다. 다. 좌측으로도 0구간이고 우측으로도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도 0구간만 있고 미래로도 0구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오로지 10월 달은 무조건 하락시켜야 돼요. 자, 10월을 하락시키려면 예? if 자, 10월 달을 하락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9월이 음봉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깨기 쉽고, 그죠? 이게 다 가능해요. 예? 9월 달에 음봉을 그려놔야 10월 달에 9월 달 고가 못 넘고, 예. 10월 달에 9월 달 저가 쉽게 깨고, 예. 그 다음에 음봉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종가도 내려가기 좋은 거죠. 그래서 10월을 정말로 하락할 의지가 있다면 9월 달에 월봉은 음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음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윗꼬리가 긴 음봉과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달은 윗꼬리가 없죠. 지금까지 윗꼬리 안 그렸어요. 월봉에 윗꼬리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만 가능하다? 장대 음봉. 예? 자, 하락을 시키고 싶다면 10월 달에 하락으로 가고 싶다면 뭘 그려야 된다고요? 장대 음봉을 그려야 된다고요. 장대 음봉. 왜 장대 음봉을 그려야 되느냐? 고가 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예? 지난달에 고가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종가랑 고가랑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근데 윗꼬리가 없으니까 윗꼬리 없이 멀어야 되니까 장대 음봉이 그려져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건 장대 음봉이에요. 그쵸? 예, 가자님 반갑습니다. 지금은 장대 음봉을 실제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신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예, 장대 음봉을 그려야 10월 달에 내리기 쉽습니다. 왜? 윗꼬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윗꼬리를 안 그리고 내렸기 때문에 윗꼬리 음봉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윗꼬리 없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대 음봉을 그려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장대 음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5거래일이 남았는데 5거래일이 남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 봉을 그리는 자의 의도는 하락이에요. 이 봉을 그리고 있는 자들의 의도는 하락이다. 예, 그럼 다음 달에 여기까지 반등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반등할 수 있어요. 상단선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만 타고 내려가는 거라고. 지금 5 상단선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선행이든 후행이든 저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와야 매도죠. 저 자리에 와야 매도라고요. 후행으로 오면 매도 못 쳐. 왜?
시가 찍었을 때 저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붙은 거라 못 잡아요. 근데 선행으로 부딪히면 그건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행, 이건 후행이에요. 자, 선행은 봉이 보조지표로 가는 겁니다. 예, 봉이 보조지표로 가는 거예요. 후행은 봉이 움직이면 보조지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행의 방식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못 넘고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고 다음 달에 종가 하락하면 하락으로 턴입니다. 시장이 상방에서 하방으로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저가가 바닥이에요.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여기가 더 낮아. 1번, 2번.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높아요. 여기는 3번, 4번. 그러니까 1번이 바닥이고 2번은 위인데, 예, 봉으로 보면 1번보다 2번이 더 낮아요. 그러면 저가를 낮추고 신바닥을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 얘기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깰 확률이 높다고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닥이 새로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봉을 그린다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고 오르든지 내리든지 대신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형태의 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는 일단 지켜보셔야 돼요. 예, 9월 말까지는 관망이에요. 어떻게 끝나는지가 먼저야. 예? 어떻게 끝나는지가 먼저라고요. 예,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판단은 지금은 내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 일단 확인하고 9월 말까지 딱 확인해 놓고, 아, 이거 낌새가 안 좋은데 그러면 팔 수도 있지만, 예, 괜찮네 그러면 계속 들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왜? 9월달에 저가를 10월달에 깰 확률이 엄청 높아요. 지금 상태라면 9월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10월달에 깰 거다. 그러니까 9월달에 저가를 얼마나 낮게 그리든 상관없다. 왜? 그걸 또 깰 거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요게 그런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격 볼린저 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른 이유, 여기서 오른 이유는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이게 뭐냐면 시가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 시작한 거예요. 시가가 볼밴 20 하단보다 낮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요. 보시면 여기가 볼밴이에요. 여기가 316. 시가는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보다 낮게 위치하면 이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돌림이 오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지금 내려도 이격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볼밴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292까지 내린다고 해서 볼린저 밴드 전혀 이상 없어요. 더 내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이격은 해소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여기에요. 여기. 예, PYS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A까지 갈 수 있어요. A. 요게 이격 볼밴 20입니다. 하단.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수치는 어디까지다? 여기까지. 여기. 여기 숫자 보이세요?
여기 숫자 적혀 있는 거는 240입니다. 240이에요. 지금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숫자는 240이에요. 240. 다음 달에 맥스로 내려가면 저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맥스로 보셔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아래 꼬리를 달 확률이 높아요. 예? 여기를 만약에 벗어난 만큼은 아래 꼬리 영역이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저건 감을 거다는 거죠. 통상. 그러니까 목표치는 240대가 되는 거고, 만약에 뭐 220대나 200까지 내려가도 결국에는 그 영역은 아래 꼬리를 월말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다음 달에 240을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예, 개방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닫히는 거예요. 다시 240대까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가든 내일 가든 모레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공간을 채우면 닫혀요. 그러면 이제 감아 올리려는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지면 매수는 없는 거예요. 자, 10월에 주가가 9월 저가를 깨면 매수는 없다. 상방 보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은 한 달은 버려라. 양봉 나면 11월 달에 덤비고 일단 버린다. 무슨 봉을 그리는지는 지켜본다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다음 달에 악재 뜨면 작살납니다. 예? 다음 달에 악재를 뜨면 작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 여기 보세요. 예? 얘는 위로 가. 얘는 아래로 가고. 예? 그러니까 가격의 투자 심리도는 아래로 가고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위로 간다라는 거는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10월 달이 최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악재를 딱 던지면 폭발하죠. 그래서 10월 달에 악재 뜨면 심하게 내릴 수 있어요. 심하게. 여기까지 감안하세요. 자, 다음 달에 반등을 하면 300까지. 지금 수치면 다음 달 반등 치는 300까지예요. 300까지인데 그냥 내릴 수도 있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리면 할 얘기 없어요. 그냥 흘러내려서 내려가면 244까지 보여요. 244. 그러면 다음 달에 흘러내려서 244 아래로 내려가면 고버스 팔아야죠. 단기적으로는 팔아야 돼요. 괜찮은 가격이에요. 고버스 보유자 입장에서 244를 찍었다? 그러면 땡기죠. 이건 팔아도 돼. 그 정도면 더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괜찮다 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지금 머릿속에 보이는 숫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280, 260, 240. 이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280을 찍으면 더 내려갈 거예요. 기대치가. 다음 주에 280을 찍으면,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가 280이다. 그러면 기대치가 이제 완전 더 다운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를 보자고요.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280까지예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280. 280이요. 280이라는 숫자를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280이냐? 분기봉 789의 하단선의 위치가 280이에요. 상단선의 위치가 330이고.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 세 개의 월봉이 그릴 수 있는 상단선의 고가가 위치할 수 있는 지점이 330대고
저가가 위치할 수 있는 위치는 280이에요. 근데 9월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분기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내리면 280까지는 보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280까지 갔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일단 올라가겠죠. 그죠? 280을 찍고 끝나면 내려갈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 4분기 고가 또 찍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4분기 고가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올라가야 되고 그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막는 게 월봉이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월봉 상단선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맞고 떨어지면 이제 다시 저가 그리러 가야죠. 예? 저가 그리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260이냐 240이냐 이제 그걸 그때 가서 이제 가늠해 봐야죠. 지금 고버스 가격이 3,500원입니다. 네, 지금 고버스 가격 3,500원이에요. 기존에 6월 달인가? 7월 달이죠? 7월 달에 그렸던, 고점이 2,465원이었는데, 네, 지금 3,500원 찍었고, 내일 다시 신고가 또 찍겠죠? 기대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야간 선물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감아 올렸으니까 그거를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294.39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봄내님. 자, 요번에는 249.39 294.39 예, 이거는 1.45% 정도 반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반영하면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그 다음에 잠깐만요. 스큐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301.05 그 다음에 최대 목표치는 245요. 그러니까 뭐 이번달 종가가 294로 끝나든 292로 끝나든 별반 차이 없다예요. 네, 월봉은 크게 차이 없을 거다.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 후다닥닥 할게요. 미국 증시를 봐야 되니까. 네, 지금 벌써 23분이거든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상단선의 위치는 299. 네? 그러니까 3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올리면 300이에요. 300까지 올릴 거니까 매도하고 싶으면 300 위에서 노리셔야겠죠? 네. 본인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300 위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단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 안 찍고 반등해서 상단선 안 찍고 그대로 흘러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할 얘기 없습니다. 예? 할 얘기 없어요. 그냥 흘러내리면 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매도 치기에 좋은 자리가 300이라는 거지 반등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반등할 수도 있고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냥 흘러내리면 여기까지예요. 예. 280일까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요 자리가 분기봉의 하단선이에요. 그래서 재수 좋으면 다음 주에 280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지난주에 조금 팔긴 했어 라고 적으신 문스님은요, 제가 분명히 고버스가 2850원일 때 안 산다 그랬거든요. 2850원을 찍었을 때 분명히 나는 안 산다 라고 했어요. 사신 분입니다. 네, 나는 안 산다고 했는데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수준이 더 높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팔았다고 했는데 저분 절대 손실 난 게 아니에요. 2850원에 사가지고 지난주에 판다고 손실 날까요? 안 나요.
예전에 제가 삼성생명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 사고도 나는 도저히 추매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추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기억을 하죠. 네. 그러니까 늘 한 수 높으세요. 자, 주봉은 오르면 300, 빠지면 280입니다. 자, 292.09. 09? 19였나요? 09였나요? 09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별 차이 없어요.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하단선이 없는 건 마찬가지고 상단선이 그러면 한 299.9니까 여기도 300이죠? 그러니까 어퍼치나 매치나 상단선은 300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00 아래로는 없다예요. 300까지는 와야 돼. 300 부근까지는 와야 이제 매도자가 매도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거고요. 매수는 없죠. 저가가 깨진 봉에서는 매수 안 하셔야 돼요.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매수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미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280까지 열립니다. 280. 그러니까 281이냐 280이냐.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280대까지냐 281까지냐 뭐 1포인트 차이라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죠.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어찌되었든 다음 주에 기대할 수 있는 맥스 값은 한 280 정도 되지 않을까. 위로 300 아래로 280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격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격을 해소하려면 290 여기요 295.7 그럼 296까지는 와야죠. 296까지는 와야 된다. 이게 아니면 완전 폭락하든가 올라오기 싫으면 완전히 폭락해야 돼요. 그래서 폭락하기 싫으면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매도자는 들어갈 틈이 없다. 자, 주봉도 상단선이 멀고 일봉도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홀딩만 가능하지 신규로 매도로는 못 들어간다. 매도로 들어가려면 그럼 이 상태에서 매도를 고민한다? 그러면 297에서 300까지는 봐야 돼요. 297 이상 그리고 300 정도까지 그 범위를 매도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자는 사실 반등은 가능한데 일봉 위로는 사용할 수 있는 봉이 없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94.39를 적용하면 뭐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적용하면 이격 해소하려면 296.35 그러니까 결국에 297 가야죠. 이 정도면 똑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하락할 거면 월봉 장대음봉으로 끝나야 된다. 1. 주봉은 300과 280이다. 그냥 퉁 쳐서 시가가 1.45% 밑으로만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다음 주 박스는 300에서 280 사이가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300에 접근했을 때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280에 접근하면 단기적으로 팔고 싶으신 분들은 팔아도 되겠죠. 매도를 파는 거예요. 아마 안 파시지 않을까요? 밑으로 내리면 좋다고 박수를 치시겠지 파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선물이 얼마에 끝났냐면 292.20이에요. 그러면 292.20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적용하면 어이구 월봉해야 돼. 월봉에 292.20 290대 지수를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거예요. 이게 까마득하죠. 언제 이 수치를 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지금 이게 월봉은 본 개수가 안 나와서 이격 볼린저 밴드가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상단선의 위치는 299.84, 그러니까 한 300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 고가가 한 3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밑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까지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4.5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예, 이미 코스피 200으로 한번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별 차이 없습니다. 자, 294.5 하면 301.08이에요. 그러니까 300이거나 301이거나 그 정도 선이 다음 달 고가가 위치할 수 있는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294.5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상단선의 위치는 주봉상 299.42, 역시 300이죠. 300이고 아래로는 282고요. 자, 292.20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상단선은 299.50이니까 300이고 하단선은 28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300과 280 사이의 박스를 그렸다. 일봉은 답이 없다. 그죠? 일봉은 이격이 벌어져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든지 아니면 297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295.7,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94.5로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이격 해소하는데 필요한 수치는 296.11. 그러니까 매도자는 일봉으로 하면은 297 라인, 주봉으로 하면 300 라인, 그 수치만 딱 기억해 놨다가 그렇게 반등이 오면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매수자는 다음 주는 쉬어야 돼요. 다음 주는 일단 봉만 확인하셔야 돼. 양봉이 뜨는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해야 되지, 여기서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 넣었다가 밑으로 세면 다 먹는 거예요. 밑으로 세면 280까지 빠질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대전설님. 됐죠? 이제 여기는 됐어요. 이제 고버스로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고버스. 자, 고버스 예측으로 가서 얼마를 적용해야 되냐면 3,633하고 3,605. 일단 3,633부터 할게요. 3,633. 이게 내일 시가라는 거예요. 시가. 와. 3,600원대를 그냥 너무 기분 좋죠. 이렇게 되면 열려요. 위가 열리고, 이거 아닌데? 다시 해야 되네. 3,633이요. 월봉. 이렇게 되면, 자, 하단선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쭉 세워서 여기에요. 3,420원. 그러니까 이대로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달에 한 3,420원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이 가능하다.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렸다가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럼 다음 달에 내리면 이제 매수자가 3,400원대를 노리셔야 되는 거죠. 종가가 3,633원이면 33원이 없구나. 잠깐만요. 5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3원이 없기 때문에 35원. 이 가격이 없어요. 이론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자, 이대로 만약에 이번 달이 끝난다 그러면 다음 달 매수가는 3,415원 정도 됩니다. 15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는 3,970원. 3,970원이요. 이게 타이거가 아니고 코덱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만 유지를 해도 3,900원대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가격만, 그러니까 3,635원을 월화수목금 5일 동안만 지켜줘도 다음 달에 3,965원이 3,97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3,970원이나 4,000원이나. 그러면 다음 달에 4,000원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4,000원대. 드디어 국버스가 4,000원대로 갈 수 있는 지금 어쨌든 교두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잠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동평균선 버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 볼펜으로만 보면 이제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니까 이평선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보이느냐? 여기가 보여요. 여기 4,950원.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목표가는 4,950원입니다. 네. 이평선으로 봤을 때 가야 될 자리 저기에요. 저기 가야 얻어 터질 수 있어. 네, 저기 가야. 네, 그럼 4,950원이면 거의 5,000원이잖아요. 5,000원. 5,000원 가면 고민해야죠. 네, 5,000원 가면 고민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네, 고민해야 된다. 네, 그래요. 네, 이건 이평선 버전. 그 다음에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로는 4,000원까지. 네, 4,000원까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3,635원짜리 했죠? 그 다음에 3,605원짜리. 일단 이번 달은 아니겠죠.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부터는 가시권. 예. 다음 달부터는 가시권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폭락하면 이거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진짜 갈 수도 있어요. 자, 3,605원으로 계산하면 매수가는 3,400원이고 목표가는 3,920원 정도 돼요. 명랑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7,000양까지가 이제 최대 목표가가 됐어요.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3,605원 다음 주 적용해 볼게요. 3,605원. 3,605원 적용하면 이격은 문제없고 목표가는 여기에요. 여기 3,860원. 그러니까 다음 주의 목표가가 3,860원이에요. 3,860원. 만약에 다음 주에 지수가 내린다. 지수가 내리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수치 3,860이에요. 아셨죠? 네. 다음 달에 기억해야 될 다음 주에 기억해야 될 수치는 3,860원, 3,860원이에요. 만약에 3,635원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열릴까요? 예. 그러면 이격은 여기까지만 해소하면 되니까 한 3,610원까지만 빼주면 상관없고요. 목표가는 3,865원이요. 그러면 뭐 똑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나 똑같아. 그리고 매수가는 여기 3,444원이니까 3,440원. 그러니까 매수자가 덤빌 만한 가격은 3,400원대. 3,440원 정도
안팎이고, 예, 목표가는 3,86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예, T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일봉은 붕 떴죠? 붕 떴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된 건 안 좋은 거예요. 3,530원. 예. 매수하시고 싶으면 3,530원이요. 오,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40분이에요. 네, 미국장도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3,605원 적용하면 3,520원 정도가 매수가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구조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유자의 영역. 이게 들어가기에는 월봉 때문에 조금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건 사실 신의 영역이죠. 이런 데서 매도 들고 버티는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신규로 나도 끼워줘 하고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 네. 그래서 잘 내리면 좋지만, 잘 내린다고 여기서 탑승하세요 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분석 방법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서 매도를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곧버스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진짜 사고 싶으면, 예, 보여드렸잖아요. 주봉의 하단선 그 자리 정도만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그 가격이 좋다고 했지 그 가격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야. 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면 사볼만 하고 안 오면 땡큐죠. 제 입장에서. 왜 와요? 그냥 올라가지. 자, 이번에는 타이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거의 단가가 1,900원대예요 1,900원대.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600원이에요 3,600원. 그러니까 저는 1,900원에 샀는데 2,900원도 아니고 지금은 3,670원입니다. 이게 내일 가잖아요. 내일 가면 얼마 되냐면 3,800원 정도 돼요. 3,800원. 1,900원에 샀다니까. 네. 1,983원. 이게 제 단가예요. 네. 제가 들고 있는 타이거 곧버스의 평균 단가가 1,983원인데 이제 내일 3,800원대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는 안 돼도 9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9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곧버스로도 100% 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곧버스를 들고도 100%가 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1.9% 상승을 적용하면 3,810원 정도 되고, 시가가 1.45%를 적용하면 3,780원이 됩니다. 그러면 3,780원부터 해볼게요. 저한테 매매일지 보내주시는 분 있어요. 1,900원대 단가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1,900원대. 그럼 뭐 진짜 어마무시해요. 이게 시드가 큰 분들은 수익도 크더라고요. 거의 뭐 80%가 넘어버리니까, 수익 자체가 80%를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본인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수익이 나니까. 거래하실 때 생각이나 했겠어요? 80% 이상 수익 날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즐거운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 여기 이거 일봉이죠. 일봉은 무시하고 월봉부터 이거 타이거입니다.
3,780원 적용하면 예, 다음 달 매수가는 여기고 예, 3,570원. 1차 목표가는 4,110원 정도. 근데 그 위로 예, 그 위로 더 열렸다는 얘기예요. 저거 상단선이 아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계속 위로 밀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게 4,110원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위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게요. 네,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해봐야죠. 고버스는 어차피 수익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속도가 매우 느리고 사실 이렇게 내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버스로 100% 수익 내면 주식으로는 200% 이상 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다만 지금이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눈앞에 수익을 보고 안 팔 수가 있냐고요? 정신이 나간 거죠. 제정신이면 팔 텐데 이게 정신이 나가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10원.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뭔가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랬으면은 팔았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다 들고 있는 거죠. 자,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예, 3,585원. 예, 타이거로 산다면 이 정도고 목표가는 여기 이상 보시면 돼요. 4,155원 이상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위로 가면 그 정도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떨어졌을 때 예, 밑에 있는 하단선의 위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튕길 가능성이 높거든. 됐죠? 예. 저는 다음 달에 목표가 오면 일단 팔 겁니다. 예, 다음 달에 목표가가 오면 팔 거예요. 예, 아마 11월 달 시작하면 이격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예, 되돌리 한번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0월달 시세 줄 때 도망갔다가 예, 이제 시세가 빠질 때 레버리지를 살 건지 아니면 시세가 빠지고 나서 다시 고버스를 살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런 구조에서는 시세가 크게 나면 그 다음 달은 시세 가기 힘들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달 시세 나면 일단 도망간다. 그게 제 계획이에요. 자, 주봉. 주봉은 이렇게 생겼고 하단선 여기에요. 하단선 여기 3,620원. 목표가는 다음 주에 4,050원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3,810원 3,810원에서 시작하면 4,000원까지 보인다는 거죠. 4,000원. 다음에 3,780원에서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하면 목표가가 얼마가 되느냐? 예, 목표가가 여기에요. 여기. 예, 4,045원. 예, 다음에 3,625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봉은 괜찮아요. 주봉은 한번 해볼만 해. 예, 저는 주봉은 한번 해볼만 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버텨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확인한다. 자, 이격 해소하려면 예, 3,695원이요. 3,695원. 3,810원을 적용하면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격 볼린저 밴드니까 3,700원. 예, 3,700원 정도.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아마도 다음 주에 범위는
400 아니 300에서 280 요렇게 요 범주를 쓸 거다. 확률상 진짜 높을 것 같아요. 300에서 280 사이의 공간을 쓸 가능성이 높고, 이제 280을 찍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4,000원대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타이거는. 물론 이제 코덱스는 조금 더 낮죠. 한 3,800 얼마였는데 그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나면 월봉은 지수가 장대 음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대 음봉으로 끝나는 거는 10월 달에 더 내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올랐다 내릴지 그냥 내릴지는 모르지만 10월 달에도 더 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현재 계획은 지수가 내려주는 한 10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까지 10월 3주에서 4주까지 질질질질 끌고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상황을 보고 이제는 고퍼스를 진짜 팔아봐야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면 공지하고 팔겠습니다. 그냥 안 팔아요. 이거 팔아야지 라고 하고 저 몰래 싹 팔고 안 도망가요. 저는 거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리는 한이 있어도 얘기하고 팔았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해외를 보겠습니다. 해외. 오늘은 벌써 52분이에요. 해외 빨리 해야겠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트를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걸 이해 못하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세요. 네.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지금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네? 지금 봉의 위치로는 이 정도입니다. 네, 여기가 2008년 6월 달이에요. 2008년 6월. 그러면 2008년 6월 뒤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2008년 6월 뒤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왜 여기라고 하느냐? 여기가 어떤 봉이냐면, 다우 지수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처음 만난 봉이에요. 그죠? 이 선을 처음 만난 봉이라고, 월봉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올 경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는 경우, 보통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간다. 그죠? 거래량은 여기서 올라왔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먼이 터졌어요.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찍었어요. 지금 볼펜 찍은 봉이 이겁니다. 요거 아니에요. 이거 안 찍었어요. 여기서 찍은 거예요. 지금 굵어서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 찍었어요. 이번 달에 처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아래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봉은 음봉으로 끝났죠. 주봉 음봉으로 잘 끝났습니다. 자, 상단선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3만 정도의 상단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200 지수로는 300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의 상단선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한 300까지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밑으로는 여기도 무한대입니다. 여기도 무한대. 어디까지 보이느냐? 여기도 밑으로 빠지면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가 얼마냐? 28,000대예요. 28,000대. 28,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일봉이야
사실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으니까 일봉은 제끼고요. 자, 나스닥. 제가 나스닥 얘기할 때 이렇게 선 2개 찍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종가 못 가면 여기 간다고. 예? 그래서 11,800 위로 못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11,00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는데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만 안 올라오면 돼요. 예, 여기 위로만 안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11,000 위로만 안 올라오면 그 밑에서 놀면 땡큐예요. 그러면 11,800 안 가는 거고 이제 아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000만 안 넘어가면 예, 뭐 걱정할 게 없다. 이거는 계속 아래를 보는 흐름이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얼마냐? 네, 여기에요. 여기요. 11,000. 예? 11,000. 예, 다음 주 갭상승 없으면 상단선 위치가 대략 11,000이라고요. 그러니까 11,000만 안 넘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왜? 11,000 안 넘으면 어차피 11,800 못 가. 그럼 11,000 어차피 못 넘어서 끝날 거니까 저기 맞고 밑으로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보인다? 네. 하단선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까지. 맥스는 여기까지예요. 9,600이요. 네. 밀면 9,600까지 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9,600이라는 수치는 최대치지 최소치가 아닙니다. 네. 최소치는 훨씬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11,000을 못 넘으면 아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어떤 분이 S&P 보자고 하셔서 S&P도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갔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신규 매도는 할 수 없는 자리까지는 왔다. 내려갈 수 있을지언정 신규 매도 영역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매도할 만하냐 보시면 자, S&P 기준으로는 상단선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네, 3,783. 네,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으면 이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와야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주봉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여기까지예요. 하락하기 좋은 시간대가. 그러면 여기가 9월 세 번째 주고 여기가 9월 말, 10월 첫 주, 10월 둘째 주, 10월 셋째 주, 10월 넷째 주잖아요. 그래서 10월 4주까지 어쨌든 하락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봉이 뜨기 전에는 계속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양봉이 떠야 흐름이 바뀌지, 양봉 안 뜨고 계속 음봉으로 그리면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10월 3주나 10월 4주 정도 됐을 때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이렇게 청산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SQQQ입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이거 들고 계신 분들 많아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달에 시가예요. 시가 보시면 여기 하단선이 이렇게 딱 있어요. 예, 하단선. 이게 누웠단 말이에요. 누우면 보통 2선을 찍어요. 누우면 보통 2선을 찍는다고요. 예, 이 구조가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파월이 발표할 때, 예? 파월이 금리 발표했던 날 있죠? 그날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좀 이따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파월이 금리 발표한 날하고 요 구조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 할걸요? 자, 그러면 보통 여기를 찍는다. 네. 그럼 매수하고 싶으면 얼마? P5 36.12불.
이 정도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36.12불. 이 정도에서 사면 어디까지 대충 기대할 수 있느냐? 한 요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정도. 48불.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 볼까요? 짠! 네,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튕겼죠? 여기서 튕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해야 될 가격은 대충 이 정도에 있었다는 거죠. 전용우님, 저는 47달러입니다. 수익이겠네요. 지금 56불 아니에요? 네. 10불 정도 수익이시겠어요. 9불, 10불. 저는 38불입니다. 전용우님은 47달러. 저는 38달러.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샀어요. 요 근처에서. 그리고 요렇게 양봉을 그리면 보통 시가가 매수가가 돼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예? 이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예. 바닥에서 양봉 그리면 시가 아래가 매수가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짠! 이해되세요? 봐요. 이거 누르고 있었잖아. 여기가 매수가라니까, 여기가 매수가예요. 예. 짠! 여기 찍고 올라갔잖아요. 응? 여기를 찍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눌렀다가 여기를 딱 닦고 나서 쭉 미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여기가 목표가예요. 58.84. 예.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목표가는 일자로 58불대예요. 58불대. 58.84불 정도. 예, 그걸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 드렸죠. 이거는 58불까지 보시라고. 네, 그랬더니 금요일에 58불에서 파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팔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분만 안 팔았으면 제가 보기에 58불 넘어서 끝났을 텐데 그분이 파셔가지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자, 주봉. 네, 주봉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아직 상승 시간이 5주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네, 악재, 그러니까 그 SQQQ 상에 악재만 없으면 아직까지는 차트 좋아요. 네,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하단선 여기 있어요. 53.7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위로 가면 예, 잘 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계속 수큐를 보유할 생각이에요. 팔 생각 없습니다. 저는 아직 팔 생각이 없어요. 일단 다음 주 종가까지는 확인한다. 9월 말에 어떻게 끝내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때 보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샀다라는 사실 8만짜리 그게 뭐예요? 8만? 8만이 왜 있죠? 그게 아마 액병에서 그랬을걸요? 원래 그 가격이 아니에요. 액면 병합을 하면서 계속 가격들이 그렇게 된 거지. 애초부터 그 가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제 기록용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예. 자, 이게 지금 제가 산 게 38불에 샀잖아요. 실제로. 예. 38.4불에 산 거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지금, 예. 그, 퍼센티지 상으로는 45.88%고, 실질적으로는 60% 조금 안 돼요. 환차익이 있어서, 예. 제가 환율이 낮을 때 사서 얼마에 샀는지 기억 안 나요. 예. 지금 환율만 한 9% 정도 오른 것 같아요. 9%. 9%인가? 예. 환율만 9% 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환율 때문에 생긴 수익만 9%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투자 수익까지 합쳐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은 45%인데
환차익이 들어가니까 한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58불 넘으면 뭐 회피하겠고요. 이게 이제 60불 넘어가면 또 환차익이랑 같이 뭐 꽤 증가하겠죠. 일단 제가 살 때 공개를 했으니까 팔 때도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 팔겠다. 이게 지금보다 수익이 줄 수도 있고 지금보다 수익이 늘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팔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빠지겠다라고 얘기하고 팔겠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거래하기 싫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연봉이에요. 연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연봉이 있는데 곧버스의 연봉, 이게 곧버스의 연봉입니다. 이 연봉 세팅이 돼 있나? 잠깐만요. 예, 이게 연봉이거든요. 이게 연봉인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값이에요. 예. 현재 상태에서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예요. 그러면 여기 5,900원 나오죠. 5,900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곧버스를 매수해서 노려볼 수 있는 값이 1차로 5,940원 정도 되는 거예요. 5,940원. 그 다음에 그 위로 8,145원. 그 위로 9,540원.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이만큼 갈 게 있어요. 이만큼 갈 공간이 있습니다. 저가만 안 깨면 가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못 가는 거고, 저가를 안 깼으니까 올라가면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연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 거의 6,000원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6,000원 정도.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간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기본 차트로 바꾸고, 저는 이평선을 잘 못 보니까 이평선은 패스하고 여기다가 일목을 적용하면, 제가 또 일목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필요한 것만 보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라 그러려니 하세요. 자, 일목으로 보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여기까지 보입니다. 7,320원. 7,320원이요. 그러니까 볼벤으로 봤을 땐 볼벤으로 봤을 때는 6,000원 정도가 타겟이고요. 이걸 일목으로 보면 7,320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른 분들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맘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자, 그때 그 일목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죠. 여기를 기준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선을 찍어야 돼요. 이 선을 찍어야 되니까 아무리 늦게 찍어도 결국엔 7,320원까지는 가야 끝나지 않나 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에서는 최종 목표가예요. 최종 목표가.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신호가 필요하거든요. 1차 신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예. 여기 골드 났죠? 골드 크로스니까 골드 크로스. 예. 여기 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골드잖아요. 여기 넘어서고 있죠? 예. 지금 단순하게 양봉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골드 내고 있다고. 예.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를 골드 낼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1차 골드, 2차 골드까지 나면 요 위치까지 해서 7,32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근데 7,320원이라는 가격이 현재 조건에서 보면 6,000원보다는 높고 8,000원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언저리의 가격이에요. 볼펜으로 보면, 예, 볼펜과 볼펜 사이에 끼어있는 그 공간인 거죠. 그래서 롱으로 보시면, 진짜 롱으로 보시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3,500원이니까 더블. 예, 여기서 100%. 최대 노리면 여기서 100%까지 노릴 수 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예, 쌍욕 먹을 소리죠. 예, 지금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블이 가. 더블 가려면 30% 빠져야 돼요. 30%. 그러면 예, 지금 3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0 언저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7,000 한 3,400원 가려면 거의 예, 200까지 가야 돼. 코스피 200 지수 거의 200 근처까지 가야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정도의 속도나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늦게 가고 있는 거지. 이 얘기를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도 정신 나간 놈이라는 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절반은 왔잖아요. 예. 2,000원에서 7,000원 간다 그러면 미쳤다는 소리를 하지만 이제는 3,500원에서 7,000원은 이제 100%만 오르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가시권에 오고 있다. 예, 근데 악재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수가 폭락하려면은 데미지가 큰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악재는 없고 그냥 악재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장난질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개인적으로도 무지 답답합니다, 지금. 예. 무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74분인데요. 잠시 또 제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틈을 타서 홍보하지 언제 홍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네. 오픈 채팅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닭가TV님, 네, 꼭 본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얘기는 뭐 덕담이라 안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가격 가시면, 네, 제가 분석을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사실 관련도 없지만, 그래도. 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에요. 이게 리딩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실망하고 나가실 거예요. 네. 리딩방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진짜 실망하세요. 자꾸 나가세요. 그래서 리딩방이 아니라, 네? 리딩방이 아니라서 리딩방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거의 잡담하는 방입니다. 잡담하는 방인데 어떤 방이냐면 저 방에 계신 분들이요, 고보스 1년간 장투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대충 감오시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냥 안 팔고 잡담하면서 1년 동안 버틴 거예요. 네. 그런 방입니다. 이제 1년 동안 버티셨으니까 단가가 낮으실 거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매매일지 보내주시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네, 또 멤버분들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몇 억씩 사신 분도 있어요. 몇 억. 지금 제가 알기로 저한테 보내주신 분은 대부분 한 2억 정도는 사신 것 같아요. 2억 사신 분 있고 6억을 사신 분이 있어요. 6억. 고버스를 6억을 샀어요. 6억. 어제 연락 주시더라고요. 나 6억어치 샀다고. 예. 6억어치 샀는데 수익 나서 즐겁다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고 계신 분이 60만 주. 60만 주가 1등이세요. 그분보다 많이 들고 있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60만 주고 그 밑에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10억에서 5억 사이. 그 부분은 이제 2등 군이 이제 그렇고 억대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돈이 클수록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들락날락 막 그래봐야 위험부담만 크고, 예, 차라리 그냥 딱 적정한 가격대만 기다렸다가, 예, 그 가격대에서만 거래를 해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예, 조금만 움직여도 남들 벌 돈의 몇 배를 버시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거래 횟수는 줄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내가 단타를 거래를 진짜 잘하는데 내가 신기한 거래 기술을 보여줄게 따라해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저는 기술이 없어요. 쥐뿔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려요. 예,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지금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지를 설명해 드리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예, 이런 짓 안 합니다. 예,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계획으로는 다음 달에 고버스를 팔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가격을 줘야 팔죠. 예, 마음에 드는 가격 안 주면 팔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기다려 보려고요. 자, 지금 10시 17분이죠. 예, 즐거운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실 방송을 하면서도 좀 스트레스가 적은 게 SQQQ도 잘 올라줬고, 예, 사실 SQQQ를 사게 된 이유가 물린 분들이 나 어떡하냐고. 예, 저한테 오는 게 그거예요.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 손절할까? 예, 그러니까 SQQQ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게 나 손절할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견디기 힘드시니까. 예? 60불짜리가 33불 갔으니까 67불짜리가 33불 갔죠. 그러니까 거의 정확히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팔지 말라고 해도 이게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버렸어요. 그냥 조금 이따 살라 그랬는데 그냥 급하게 샀습니다. 급하게 샀는데 다행히 올라서 지금 58불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분석을 잘해서 올라간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 고버스까지 이제 시가 상승해서 시작하면 어쨌든 내리더라도 수익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라 뭐 만족합니다. 혹시 본인이 지수를 분석하는, 저는 종목은 좀 약해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별로 사실 관심도 없고, 저는 지수를 분석하는 게 취미예요. 취미. 그러니까 지수를 분석해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선물,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 옵션,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 상품이나 파생 상품을 거래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수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버스 2년 존버요. 3,900원 오면 한번 자랑해 주세요. 나 드디어 수익 전환했다라고 자랑해 주세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지수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으면 합니다. 종목은
저보다 잘하시는 분 아마 널리고 널렸을 거예요. 저는 사실 종목하시는 유튜버 분들 보면 눈이 돌아가요. 야, 어떻게 저 많은 종목을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분석하지?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제 집중력으로는 3종목 이상은 못 따라갑니다. 제 집중력의 한계는 3종목이에요. 3종목 이상 못 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지수, 그 다음에 고버스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한 다음에 한 종목 더는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건성건성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분석을 띵글 퓨처도 띵글 스톡처럼 킹덤 오브 차트로 공부할 거 똑같은 거예요. 띵글 스톡은 지수에 주식이 붙어 있는 거고요. 띵글 퓨처는 지수에 옵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글 퓨처는 옵션 거래하실 분이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띵글 퓨처는 옵션 거래자를 위한 거예요. 옵션. 띵글 스톡은 선물하고 주식을 거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띵글 퓨처는 온리 옵션이에요. 온리. 지수는 종목은 없고 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별로 차트가 다 그려집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킹덤 오브 차트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지수를 공부하고 싶다. 사실 지수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지수는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재무제표도 없고 자본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분석하듯이 지수를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 분석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한 기술적 분석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은 많아요. 기술적 분석은 잘 하시는 분은 많은데, 기술적 분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잘하는 사람의 방송을 들어도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시청자에게, 그 다음에 구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식 체계가 부족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몇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저분이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 그거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분들이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보조지표를 누군가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표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제가 어떻게 내려요? 못 내립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분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보조지표만 16년 넘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어요. 딱 설명하면 딱딱 꽂혀요. 머리에 꽂힌단 말이에요. 근데 딱 설명하는 걸 보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잘 쓰시는 분일지언정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무지 높죠. 안 높겠어요? 배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높은 영역이에요. 종목은 가치 분석을 통해서 매출, 영업이익, 성장성, 그 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조망을 해서 어쨌든 진입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지수는 그게 일체 없잖아요. 그게 일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가지고 상방이다 하방이다 라고 전략을 세우는 건 진짜 바보 같은 행위죠. 그래서 지수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나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도움이 된다?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 이 동영상을 보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은 된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있지만, 그래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노력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식까지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편해요. 네, 지수를 알고 종목을 보면 편합니다. 왜? 지수가 이 종목을 지배할 때는 종목은 하나도 안 맞아요. 지수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종목의 호재 악재만 보고 있다가 뒤통수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주식 카페에 가보시면 그러잖아요. 오늘이 바닥일까요? 내일이 바닥일까요? 맨날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바닥을 정하는 건 종목이 아니에요. 지수지. 지수가 바닥을 찍는지 안 찍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수는 보지도 않으면서 종목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지수 공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지수를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가 잘 못하면 추천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구조 하나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 구조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봉에 그런 구조가 있었다고.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재밌어요, 저는. 자, 보세요. 요 날짜거든요. 9월 21일. 9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아실 거예요. 자, 깜짝 놀랄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예. 여기죠? 여기. 예? 여기, 요거 죽었고, 요거 살았고, 여기라고. 예. 이거 비교해드려요? 이거를, 이게, 아까, 어디였죠? 월봉. SQQ의 월봉, 지난달 시가. 이런 건 진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알아두세요. 좋은 거예요, 이거. 이런 걸 알아두셔야 기회가 왔을 때 냄새를 맡죠. 기회가 오면 냄새를 맡아야죠. 근데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으면 그게 최악입니다, 최악. 예. 가장 불쌍한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지도 모르고. 예. 자, 보세요. 똑같지? 보여요? 요거 내려가고 이거 올라오잖아요. 예? 요거 내려가고 요거 올라온다고. 요거 내려가고 요거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튕기려면 여기서 튕긴다고요. 튕기려면 여기서 튕기고. 자, 튕겼죠? 오케이? 이거 9월 9월 말로 해야 돼요. 아니 8월 말. 자, 튕겼잖아요. 여기서 튕겼죠? 예? 그럼 이건 안 튕겼을까? 튕겼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봉이나 달라요? 이봉이나 다르냐고요. 똑같잖아. 그래서 예, 이날 내가 여기다가 줄 그어놓고 잤잖아요. 47불 안에 사고 싶으면 여기밖에 없다. 사고 싶으면 여기서 덤비시라. 예, 그게 그 얘기예요.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 구조나 올라가려면 여기를 찍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틈. 딱
포인트가 되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관심 없는 거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예. 원하는 건 구조가 딱 여기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에만 돈을 들이미는 거예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성공하면 돈 버는 거고요. 실패하면 돈을 잃는 거죠. 근데 아무 데서나 찌르면 뒷감당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 지수의 범위는 280에서 300 사이입니다. 그죠? 280에서 300 사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자고요. 어디서 끝나는지에 따라, 예, 이제 그 다음 달이 결정될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쓴 책, 요거 킹덤 오브 차트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다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 설명 다 돼 있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론은 다 한 권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공부해 보시고 싶으면 이 책을 사시면 되고요. 어디서 산다? 교보문고. 예, 교보문고에 가면 있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킹덤 오브 차트라고 딱 검색하시면 돼요. 자, 오늘 드디어, 오늘 80몇 명까지 온 건가요? 오늘 많이 늘었어요. 90명 돌파했어요. 동접 90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